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오늘 수요일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수요 천막회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요 천막회는 국회 앞에서 준비를 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죠. 자, 언제든 이제 본회의가 7월 되면은 이제 열릴 수 있게 됐는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순서대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국회 열어야죠. 이제 실제 법적으로 구성됐을 국회가 지금 한 달 넘게 아직 원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경제 위기라든가 현안 관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직 의장조차 선출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 여야 원내 대표단이 계속 원구성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국민의힘 측이 국회 원구성을 포함해서 국회 정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서 최소한 의장 선출 절차부터라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인 겁니다. 단독으로라도 국회는 열어야 되겠다. 윤기찬 변호사님. 뭐 임시 소집 요구서 제출하는 거야 뭐 4분의 1인가요? 그 정도 제적연 4분의 1 연수해서 제출하면 가능한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그 선출되는 의장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위법이 되는 거죠. 저희 해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해서 회기가 시작이 되겠지만 3일 후부터는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의장이 없으니까 대신해 가지고 집회공고까지 그러니까 집회공고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의사 일정을 공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의장인데 입법 분립이죠 어떻게 보면 의사 일정 뭐 의안이 뭐고 이 의안을 몇 시에 순서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걸 몇 시에 개최하겠다라는 이것을 의원들한테 개별 통지를 해주거든요 전산망을 통해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다고요? 없어요 현재 의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의장안을 상정하겠다. 물론 이제 법조문에는 이 의장 선출 선거에서 최 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조항은 있는데 그건 선거 그 운영이고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의 운영이고 이거는 의사일정 공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직 법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의사일정 공지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자체를 못 연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입법 분립이긴 한데요. 원래 이제 5월 29일 날까지 5월 29일이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날이라 그로부터 5일 이전에 역사에서 5일 이전에는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다 선출해 왔는데 지금 저 의사일정 공지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께 보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좋은데 걸리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의 배분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래 약속대로 그냥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갖다 조건을 붙여서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조 변호사님 지금 현재 의사일정 공지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지금 어쨌든 의장단 구성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석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국회법 18조에 임기 만료된 의장, 부의장이 그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장단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주재해서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전제한 건 뭐냐면 이 의안 공지라든가 이런 게 입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장, 부의장 선출이 임기 만료 후에도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석상 의안 공지를 여야 합의 없으니로 관행으로 해왔던 대로 못하니까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건 이 해석상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영원히 국회 원구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원구성이나 의장단 선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국회법 18조의 적극적 해석상 네. 최다선 의원이 주재해서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도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어쨌든 이 부분은 어쨌든 논란은 남아 있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마디만 더 이제 어느 게 옳은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 관점이 다른 건데 어쨌든 그 법조항 18조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문헌에 국한해서 또 이런 해석의 입장을 들어보면 변호사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법 공간에 의사일정 공지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붕 떠 있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구성할 뜻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글쎄 원구성이라도 돼 있어야지 무슨 독주를 한다고 이렇게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네. 국회 자체를 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의장단 선출이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그 제안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 말대로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한 국회는 개회조차 못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 이면의 조건으로 지금 뭐 내세운 그 사법개혁 특위 정상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열어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다투고 싸우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수사권 조정 검찰청 법안하고 형사소송법은 다 개정이 돼서 통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사후적으로 그에 따른 부수적 보완이라든가 경찰에 관련된 어떤 이 추가적인 어떤 중수청 설치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논의 사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논의 조건으로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 원구성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해석되고요. 이 양보하지 않으면 국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행정 중심의 이 국정 운영에 국회가 급한에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사개특위 참여를 요구 조건으로 내놨거든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당초에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순서 들어볼까요? 일단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지는 것도 국민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2021년 7월 달에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는 했어요. 원구성과 관련된 합의는. 그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고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좀 다운시켜서 뭐 체계작구 심사 이상의 것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하고 법사위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이건 다 끝났어. 국회법 개정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지금 1년 있다가 이거를 법사위원장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 파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올해 있었던 그 사개특위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잘못했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의원들이 40명 정도 있는 의원총회 가서 이렇게 부의해가지고 일단 통과됐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거 못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조정한 대로 또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과 소위 검소완박 법안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한 대로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자체가 이 합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 사개특위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 원구성 협상에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검소완박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는 건데 사개특위의 위원을 추천하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꼴이라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거기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한쟁의 심판도 취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했던 권한쟁의 심판도 취하시켜야 되는 거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국회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 못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입장을 변경하라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고 대안은 뭐냐면 사실은 원래대로 원구성을 하게 되면요. 사개특위를 안 만들어져 있지만 사개특위를 운영 안 해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예요. 중수청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왜 꼭 사개특위를 통해서 해야 되죠? 사개특위는 특별위원회예요. 원래 특별히 만들어진 건데 그 만들어진 목적도 중수청 통과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이 동의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원래 본래 고유의 상임위에서 이 논의를 이어가면 될 것이지 굳이 사개특위의 위원을 추천하라는 이유는 뭔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법사위가 국민의힘 측에 넘어가면 후속 입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숫자도 거기가 7명인가요? 하여튼 두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법사위원장을 주는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합의를 결국 평행선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권성동 대표 파기 문제를 너무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내 대표로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사인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통과됐고 그 자리에서 권성동 대표가 대통령까지 교감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 추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그날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검사들도 이 중재안에 다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합의한 내용도 잘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99.3%가 일반 사건이어서 실제 0.2% 정도만 검찰 수사권이 배제되는 거니까 이게 나쁜 합의가 아니고 이런 합의를 통해서 협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번복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책임져요. 어떤 식으로든. 자, 근데 그러면 1년 전에 있었더니 이걸 왜 지금에 와서 파기를 하죠? 따로 떼어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있던 합의에 대해서는 왜 지금에 와서 이걸 파기를 해요?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그 다음날 파기를 했어요. 이것도 물론 잘못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합의 내용 중에 박병석 의원의 중재안 대로 입법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파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이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1년 전에 했던 고유의 원 구성 합의를 지금에 와서 파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안 맞지 않느냐. 파기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하라고 지금 결국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결국 이 법사위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원 구성 자체를 지금 어쨌든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양보를 하는 거니까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주는 것을 이행한다면 그럼 이제 사개특위 위원 명단 추천은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들 생각하고 상관없이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제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중재를 해서 원 구성을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첩첩산중입니다. 그렇게 원 구성 일단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7개를 국민의힘이 갔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또 전부 가져라 이렇게는 또 안 하실 거예요, 민주당이. 그중에서 운영위원회도 갖고 와야 되니까 2개를 또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럼 그 2개가 알짜상임인 국토위 정무위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그것까지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일단 법사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급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돌파구를 조금 양측에서 조금씩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참 이게 근데 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어쨌든 국회가 이렇게 한 달 넘게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정을 지금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또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현 국회가 전반기부터 해서 사실 야당의 뜻을 그 당시 야당 국내심의 뜻을 받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협상이라는 절차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거의 위선적인 모습도 안 보여주시면서 그냥 대놓고 다 일방적으로 끌어오셨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만큼은 특히나 검수완박 법안만큼은요. 이게 원구성 협상은 뭐 국내심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갖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국한되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고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당신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검찰 수사 안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국민적 시각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거를 그냥 덜컥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그냥 다 양보한다. 네. 저는 그것은 마지노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개특위 명단 추천 정도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는 이제 비난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머뭇거리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난도 역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좀 더 협상을 좀 더 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했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왔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시기상행만의 문제인 게 아닌 것이 여야 원내 대표단 협의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국민의힘이 뭐 내놓은 조건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네. 협상의 여지를 두고 원구성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봤을 때 네.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여당 측에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협치를 요구하면서 야당에 지금 그런 걸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언제까지 뭐 양보하면서 협치를 야당이 계속 얘기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초기에 사실 추경이라든가 국무총리 인준 표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일종의 협치의 국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원구성 단계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은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명분 쌓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원래 민주당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취하 그리고 사개특위 명단 추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둘 다 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바로 의장 단독 선출하겠다고 임시회 소집 요구했거든요. 그런 이제 인청특위를 꾸려서 김승희 등 장관 후보자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네, 예.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거로 좀 보여요.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대통령이 먼저 임명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에서 인사청문 특위를 얼른 꾸려서 먼저 하느냐의 순서 싸움이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원구성은 하겠죠. 네, 저렇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 이전 전반기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방적으로 국회를 또 이끌어가겠다는 것이고 협치라는 건 뭐냐면 행정부와 국회의 협치도 있지만 국회 내 여당과 야당 협치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다수당과 소수당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당과 야당의 협치 이런 식의 관점만 보여주시니까 아니 야당이 협치를 위해 여당이 협치를 위해서 여당이지만 아주 의석이 적은데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정 부분 주셔야죠. 네. 그게 일정 부분이 전반기에 합의했던 최소한 3개 항 중에서 2개는 이미 이행했고 한 가지는 주셔야죠. 법제사법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정확히 팩트 확인할 게 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취하는 공식적인 조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꾸 얘기가 되어 있는지 마치 권한쟁의 심판 취하가 조건에 붙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네. 못 받는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던데 아니거든요. 그건 조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 권한쟁의 심판에 이미 심리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취하가 사실 실익이 별로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원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법제사법위원장 전격 양보했어요. 그때는 다른 조건이 안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석 원내 부대표께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개특위 명단 추천 이 부분은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취하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애당초에 진정성이 없구나. 저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하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쪽에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양보를 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는 법무부 앞으로 천막을 옮겨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인사가 단행된 게 벌써 이제 3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 변호사님부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차장검사 부장검사급 인사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급 인사는 사실 이들은 그 수사팀장급들이에요. 실제 수사를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 지휘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수사권이 9월 12일 날이면 이제 넘어갑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빨리 다가오지. 그러면 이제 수사를 경찰에 이걸 다 넘겨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계류적인 사건은 얼른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 2달 동안에 이 수사를 그럼 이전에 했던 담당자들이 잘하냐. 솔직히 일부는 의심할 만한 분들이 했죠. 여태까지 끌어왔으니까 안 하시거나 끌어오거나 또는 뭐 일부 뭐 밑에 있는 분들의 건의를 묵살하거나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꾼 거예요. 이게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사람을 바꿨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들 중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이 발탁을 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샅샅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등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는 뭐 원전 수사 이런 식으로 현 정부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념적 편향성과 정당적 편향성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면 다시 재배치된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간 것은 되게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나 검수완박법을 한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한시적 수사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뭐 미진한 수사를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인사는 빨리 했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인사의 필요성이 있었죠.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의도가 이제 분명해 보이는 거죠. 기한을 정해놓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사건을 이미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한 인사라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후보 시절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였던가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1%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인식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상식적 수준에서 봐도 이건 너무한 인사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첫 번째, 검찰총장 패싱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총장의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직할하는 시스템으로 만든 인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사 잘하는 검사는 특수부 검사 윤석열 총장 한동훈 장관과 친한 검사밖에 없습니까? 지금 주요 요직에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장들, 반부패 수사부장, 남부지검 증권수사부 등등 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친분 관계에 있는 특수부통을 다 기용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인사의 원칙으로 얘기하면 수사나 뭐 감찰 중인 검사들의 경우에 수사 파트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법무연수원 정원까지 늘리면서 지금 좌천 인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굽니까? 손준성 검사장 가는 자리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뭐 성접대 의혹 불기소한 검사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왔고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들이 해왔던 인사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 인사, 측근들을 앞에 내세우긴 인사라는 결론이 명확해졌고,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3개월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다 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야반 도주라고 표현했던 이미 유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결과를 그렇게 내겠다고 하는 검찰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선입관을 갖고 수사 결과를 예단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사단의 전면 배치 또 윤석열 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직할 체제 구축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친분 있는 검사라는 게 그 친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척이라든가 뭐 다른 사사로운 친분이 아니고 업무상 맺어진 친분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일을 같이 해봤더니 잘하더라. 유능한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이 사람들을 발탁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제1차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일 때 이 사람들 발탁해서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당신들 친분 있는 사람들 발탁했냐? 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 패싱 문제가 됐던 부분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법무부 등에서 검찰총장의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걸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검찰총장한테 인사를 물어보라고 한 이유가 수사팀의 수사 상황을 보고 이 사람 빼지 말라라는 것을 들어주라는 거죠. 공중분해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글쎄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려면 이전처럼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안 할 때,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안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통해서 공중분해시키든가 감찰권 행사한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옛날 조국 전 장관 그때처럼.
지금은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하던 거였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새로 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 변호사님 그 짤막하게 반론이 있으면은 제기해 주시죠. 그 현 정부에 대한 수사 지금 중앙지검에 가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요. 네. 코바나 컨텐츠 후원 의혹 사건 한번 어떻게 처리되나 보시죠. 네. 이런 의도가 결과로서 드러날 게 뻔하기 때문에 전 정권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관련된 현 정부의 뭐 배우자 문제라든가 장모 문제와 관련된 수사 상황까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어디까지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지 그걸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또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